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규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강복절, 해방되던 1945년 일제가 망하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1932년에 전라북도 김제군 금급면 낙성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제 소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한 10리쯤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1940년에 제가 1학년에 들어갔는데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못 살았는지 집에서는 전기불도 없고 촛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김제군 금급면은 금의 도랑이라는 금구면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금급면에서 나는 사금을 캐가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전선주를 놓고 전기를 달아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땅에서 사금을 파갔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그 마을에 저보다도 큰 애가 아침마다 나를 데리러 왔는데 성규야 학교 가자 하고 일찍 옵니다. 그러면은 성규 아직도 밥 먹는다. 그의 이름이 연식인데 연식아 너도 좀 들어와라 하면은 들어와서 내가 밥 먹는 방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연식아 너도 좀 먹어라. 뭐 저 밥 먹고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만한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다시 먹어라. 근데 어머니는 그가 하도 가난해서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오는 줄을 압니다.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는 학교에서는 한글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던 첫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말을 배우고 한글은 해방되던 1945년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일본 학교에 가면 아침에 사이케이레이 머리를 깊이 꾸며서 동방을 행해서 일본 황제에게 절을 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인데 학교에 가면은 항상 교회 나가는 놈들 손들어 하면 손을 들으면 저와 장로님의 손주 이 또 한 애가 세 사람이 머리를 구기고 이 안에서 이렇게 손을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주일날 긴 칼을 찬 순사들이 와서 교인들이 동방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예배 보기 전에 동방으로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가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경찰서에서는 주제소라고 했습니다. 주제소에서는 우리의 성경과 찬송가를 다 걷어다가 돌려줄 때 보면은 모세의 출애굽기 같은 건 먹으로 빡빡 지워서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독립과 박해왔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로 국민들을 인도하던 그런 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은 그런 찬송가는 백지로 붙여서 그런 찬송가도 못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재 내용은 전부 일본 사람한테 충성하는 그런 얘기들만 교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유명한 사냥개가 목에다 편지통을 걸고 적진을 뛰어서 전령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만 가르쳤습니다. 총발이 빗살같이 오는 그 속에 요시 개한테 충성을 강요하는 그러한 얘기만 가르쳤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는 야학이라고 해서 무식하고 학교도 가지 못한 그런 청년 처녀들한테 매일 밤 우리 한글 언문이라고 했는데 언문과 산수를 가르쳐서 문맹 퇴치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말 가르친다고 야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애들이 하도 가난하고 또 사람들이 폐병을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 담임선생이 폐병 치료차 일본으로 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급장애가 교재를 읽고 소제나 하고 마루를 지푸라기로 이렇게 닦곤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시골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공출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배당을 합니다. 우리는 한 40마지기를 짓는 시골에서는 잘 사는 편인데 일본 사람들이 가을철에 수확이 끝나면은 120가마, 그러니까 쌀이 아니라 나락을 공출이라고 해서 아주 싼 값에 강제로 사갑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우는 밭에 목하며 뉘에 꽂히며 모든 것을 다 약탈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학교 때 학교 가면서 배고파서 여름철에 목화, 면화가 피기 전에는 맛있는데 그걸 따먹거나 남의 밭에 가서 무를 뽑아먹는 이런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고무신이나 구두 같은 건 그 전에는 신어보던 이런 신들이 없어서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사는 집신이 아니라 내가 와서 집에서 와라지라고 해서 집신을 삼고 학교 갔다 오면 다 구멍이 나서 또 오후에는 삼아서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옷도 없어서 학교에서 양복 심지를 뽑아서 배급을 주고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배급도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거지 같은 헌 옷들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옷 속에 이 같은 것이 있어서 화로가에 이를 잡는 일이 매일 일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풀떼죽을 써서 먹고 또 이전에 쌀밥 먹던 사람들이 보리밥을 먹고 보리밥도 없어서 국수를 끓여 먹고 나중에는 호박죽 같은 걸 끓여 먹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 말기에는 1943년, 44년에는 그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돛세나 은 뭐 이런 걸
다 배당해서 다 압수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실 적에 큰 놋 대야를 가지고 오시고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것도 공출해야 되고 밥그릇 또 이제 공출해서 쇠로 된 놋쇠로 된 은으로 된 밥그릇도 다 일본 사람들이 공출해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끼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밥그릇과 제 밥그릇은 우리 집안에 있던 샘 밑바닥에 감추었다가 해방된 후에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일제시대에 우리 면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없고 한정된 의사가 있는 병원인데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서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 말기에 저는 초학이라는 것을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는 하루 걸러서 앓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말라리아를 여러 번 걸려서 걸르지 않고 매일 아파서 학교도 못 갔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다래끼 같은 것이 났는데 안약이나 무슨 약이 없어서 그 약을 쓰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천상천하라고 해서 한문으로 이걸 써서 내가 자는 천장에다 붙여놓고 낫기를 바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남자 애를 넷이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아파서보다도 겨울철에 감기 걸리면 폐렴으로 약도 써보지 못하고 다들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뿐입니까? 1944년에는 미국과 전쟁할 때에 일본 사람들은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천황의 생일날 3월 1일인가 되는데 그날은 우리 소학생들한테 일본의 모치, 일본 사람 떡을 하나씩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주는 떡을 받아먹기를 기대했는데 아버님이 이장 노릇을 하니까 학교에 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승규야, 일본 놈들이 마을에 가서 우리 마을에 쌀이 있는가 수색하겠다고 순사들과 그 탐구하는 찾아내는 녀석들이 오니까 가서 마을에 가서 다 숨기라고 얘기하라. 나는 어린 심정에 그 일본 사람들이 주는 그 쌀떡 하나를 먹고 싶어서 서운했지만 집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의 노동자를 데리고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긴 쇠창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산에 흙들을 쫓고 다니면 소리가 이상하고 또 흙이 새로운 황토 같으면 그 자리를 파봤습니다. 파봐서 아니나 다를까 그 황토 속에 감춘 나락들을 찾아냈습니다. 또 그뿐이니까 긴 쇠 갈구리를 가지고 논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샘, 둔벙이라고 하죠. 둔벙을 건지면 둔벙 밑에 나락 가마니에다 감춘 나락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나락을 구장인 우리 집에다 맡기고 왔는데 가만히 나중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와서 형님 그건 제가 감춘 나락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는 잘 모르니까 저희 작은아버지의 이 얘기만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했는지